안녕하십니까, 쇼킹 부동산입니다. 어제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거래가 있었습니다. 바로 동작구 흑석동의 아크로 리버아임인데요, 2019년 12월에 준공됐고 1073세대 역세권 대단지입니다. 자, 여기 일부 동이 한강 조망이 가능하죠. 자, 근데 4월 26일 날 실거래가 하나 떴는데 31억 2천만 원에 34평이 거래가 된 겁니다. 현재 네이버 호가에서는 32억부터예요. 자, 이게 얼마나 많이 오른 것이냐? 작년 8월까지만 해도 26억 8천이었어요. 한강뷰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버블 가격으로 생각했었던 2021년, 2022년 고점 당시에는 25억 4천이었거든요. 지금은 그 말도 안 되는 고점이라고 생각했던 가격 대비 무려 6억 가까이 급등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잠시 리센트도 살펴보겠습니다. 34평이 3월 12일 날 33억까지 실거래가 되면서 깜짝 놀랐죠. 물론 이런 매머드급 단지는 동의 위치 그리고 수리 여부에 따라서 가격이 다를 수는 있지만 그래도 33억은 선 넘은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319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나서 30억 내외에서 거래가 많이 됐다가 지금은 31억 그리고 지금은 32억대에서 호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 이 32억이 얼마나 많이 오른 거냐? 작년 10월에 얘가 28억 5천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3자에서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2021년 10월에는 26억 2천이었어요. 자, 무려 2021년 고점 대비 20% 가까이 급등을 했다는 거죠. DH 자이계포 34평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5월 9일 날 35억 3천만 원에 실거래가 됐거든요. 작년 9월에 32억보다 3억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또한 2021년 8월 고점이었던 29억 9천보다 5억 이상 올라갔다는 거죠. 문제는 지금 실거래가 35억 3천이고 실제 이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분들은요, 아마 37억에서 38억 수준을 제한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실거래가도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는데 실제 매수하면은 이거보다 더 높은 호가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상급지에 대한 경계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 너무 오는 거 아니냐? 여기서 더 오를 수 있는 거야? 이런 회의감이 들면서 전문가들도 좀 경계하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시다시피 상급지 아파트는 집을 팔아서 집을 사는 곳이에요. 자, 그런데 중급지 가격이 묶인 상태에서 상급지만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온다? 갈아타는 비용이 크게 늘어난다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작년에 고덕동에 17억짜리 아파트를 있어요. 이것을 매도하고 역삼 레미안으로 갈아탈 때는요, 차익이 한 9억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리비에 취득세 그리고 복비 같은 거 감안해서 한 10억 5천 정도의 대출을 받았으면 됐어요. 이런 대출 받고 갈아탄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올해 이 아파트가 17억에서 18억이 됐어요. 자, 근데 역삼 레미안 지금 얼마예요? 31억부터죠. 제가 알기로는 이거 매물 하나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익이 얼마나 늘어나요? 13억으로 늘어나죠. 자, 여기에 수리비에다가 갈아타는 비용 고려하면은 15억까지 대출이 필요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대출받기 쉽지 않아요. 보통 비대면 대출은 10억이 맥스고요. 그 이상은 대면 창구에서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해주는 분위기는 아니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급등 중인 대치동이나 아니면 개포동 아니면 반포, 잠실 모두 다 공통적으로 매물이 부족한 단지들이 많이 있어요. 자, 특히 아예 매물이 하나도 없는 곳도 있거든요. 그럼 어쩌다 나오면 그게 뭐예요? 그냥 부른 게 가격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실거래가 비싼데 여기서 더 높여서 가격을 얘기하다 보니까 선을 넘었다. 매수자들도 이제는 조금 관망하는 모양새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최상급지 같은 경우는 매수자고 매도자 생각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18억 초과하는 아파트의 초강세가 이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해 보이는 아파트에 지금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바로 14억에서 17억 아파트예요. 자, 이 이야기는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17억에서 14억에서 17억 아파트 부동산 가보잖아요. 주말에 사람 바글바글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가격대가 실제 수요도 많고 거래가 되는데 가격 상승세는 상급지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공급도 많아요. 사람들이 수요가 있으니까 팔려고 그러고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아니, 올라가려면 갈아타는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래도 살려고 그래요. 이게 사람들의 심리가 그래요. 오른 자산을 더 사고 싶어 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팔 생각 없는 사람들도 갈아타는 목적으로 처분하고 계속 상급지를 찾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한 2년에서 3년 정도 지속되다 보니까 이런 분위기가 굳어지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생기는 겁니다. 야, 인간적으로 상급지만 너무 오르는 장세가 2년째 이어지고 있는데, 야, 정부야, 언제까지 상급지가 이렇게 폭등하도록 내버려 둘 거야? 문재인 정부 때 한번 예시를 들어볼까요? 문재인 정부 때 2019년 12, 16 부동산 대책이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자, 왜 이 대책이 나왔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부동산 시장 흐름은 뚜렷한 양극화였습니다. 강남 상구와 마용성강,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분당구하고 과천시의 초강세였어요. 자, 이때도 양극화가 심하다는 이야기를 달고 살았습니다. 아마 부동산 투자 관심 많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정부에서 12, 16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겁니다. 이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LTV 규제 강화였어요. 만약에 9억 초과하는 아파트는 9억 초과분에 대해서 LTV 비율을 20%로 정한 거죠. 예를 들어 12억 아파트는 9억 이하분은 40% LTV 비율을 측정해서 3억 6천만 원 대출을 해주고 9억 초과분인 3억에 대해서는 20% 비율을 정해서 0.6억 원 6천만 원을 대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12억 아파트에 4억 2천만 원밖에 대출을 안 해주네. 그리고 투기과열지구의 15억 초과 아파트는 아예 LTV를 제로로 잡았습니다. 대출을 한 푼도 안 해준 거예요. 그래서 갭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은 온전히 현금을 갖고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다? 이때부터 중급지가 상승을 하게 돼요. 그전에는 9억 초과하는 마용성관과 강남 상구 중심의 상승세였다면 이때부터는요, 9억 이하 아파트, 특히 서울과 가까이 있었던 서울 역세권이라 불리는 성남, 광명, 그리고 서울 안에서는 동대문, 서대문구 같은 지역들이 본격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정권별 부동산 규제 방법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직접 규제 방식이었고 윤석열 정부는 간접 규제 방식이었습니다. 직접 규제는요, 과열 대상 타겟을 규제하는 거예요. 과열 지역, 과열 단지만 잡는 겁니다. 장점은 무엇이에요? 과열 지역의 수요 감소를 이끌어낼 수 있어요. 근데 부동산 시장에 계속 유동성이 유입되는 환경에서 그 지역의 수요가 줄어들면 그 부동산 시장을 떠나버리는 게 아니라 다른 더 나은 대안을 찾아서 수요가 몰리다 보니까 풍선 효과를 부르게 됩니다. 자, 반면에 간접 규제를 선택한 윤석열 정부에서는요, 은행을 이용한 보편 규제를 만들었어요. 자, 이게 뭐냐? 은행을 갈고서 은행들이 그냥 자율적으로 금리를 올리고 대출을 안 하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효과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요. 근데 이게 장점만 있을까요? 단점도 있죠.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상급지가 쏠림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자, 보세요. 상급지가 올라가고 중급지가 올라가고 하급지가 올라갑니다. 근데 상급지가 올라가다가 중급지가 갈 경우에는요, 통계상 과열이 잡혀요. 그럼 언론들이 야, 이거 난리 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죠. 은행을 압박합니다. 은행이 금리를 올리면서 시장을 규제해요. 자, 그러면은 상급지, 중급지, 하급지 동시에 수요가 뚝 끊겨버리겠죠. 자, 이런 것이 두세 차례 반복되면 어떻게 해요? 상급지만 계속 오르고 중급지하고 하급지는 안 오르는 현상,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진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은행 이익이 확대되고 가계부채가 많은 상태에서 대출금리가 높다 보니까 가계 소비가 좀 위축되는 측면도 있어요. 이런 부작용도 같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정부는 어떻게 할까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자, 앞으로 계속 상급지가 계속 오를지, 이제 중급지가 본격적으로 수혜를 받을지 예상할 수 있겠죠. 오늘은 상급지 강세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그리고 정부의 정책이 어떤 식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을 것인지도 한번 정리를 드려봤습니다. 5월 20일 멤버십 영상에서 상급지 지금 매수 전략, 지금 매수하려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거든요.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지 조금까 기한까지 정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소액 갭 투자 한 2억에서 3억 정도 투자하는 분들 이 영상 꼭 보시면서 좀 포인트를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쇼킹부동산 멤버십은요, 주3회 전용 영상이 올라가고요, 유튜브 멤버십,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골라서 선택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